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이 문제를 같이 풀이를 해볼 겁니다. 한번 풀어봤죠. 자, 지금 여러분한테 나눠줄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작년 수능 특강에 나왔던 언어와 매체 부분의 이제 문제, 그 중에서도 문법 관련된 문제를 변형시킨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난이도, 저번 과제에서 줬었던 문제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사실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쉽게 잘 푸는 학생들은 사실상 내신의 의문의 변동 관련 문제는 생각보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보다 쉽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건 먼저 연습을 해두면 쉬운 거는 더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유념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2번은 한글 맞춤법 관련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빠져버리고 2학기로 갔기 때문에 의문 변동을 중심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단어의 발음과 적용된 규정이 모두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기억을 보게 되면은 제9항 받침 쌍기역, 키역, 그 다음에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귿, 그 다음에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 및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첫 번째 기역에서 제시가 된 것은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얼마나 이론을 제대로 숙지했느냐 안 했느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 써보는 연습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자, 12항을 보면 자, 받침 히읗. 자, 이거는 니은 히읗, 니을 히읗 다 똑같지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된 경우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니은에서 제시가 된 것은 바로 히읗 탈락과 관련된 규정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보도록 합시다. 자, 제13항 콧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음가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디귿에서 제시된 것은 바로 연음 법칙을 제시를 했는데 그 연음 법칙 중에 바로 뭐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관련되는 조항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제14항을 보게 되면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을 바로 역시 이것도 연음 법칙 바로 겹받침이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되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했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미음을 보도록 합시다. 미음은 받침 뒤에 모음 아, 어, 오, 우, 위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라는 거지. 그치? 자, 이거는 자, 정확하게 미음에는 연음 법칙이긴 한데 이 경우는 바로 무엇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를 예를 들고 그 조항으로 나타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17항을 보도록 합시다. 받침 디귿 티귿이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지읒 치읒으로 바꾸어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바로 비읍에서 제시한 것은 바로 구개음화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같은 건 사실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기는 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각각의 이제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를 다 살펴봐야 되는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겉옷하고 옷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겉옷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기다 적을게요. 자, 겉옷 같은 경우, 그렇죠? 자, 겉옷 같은 경우는 먼저 어떻게 겉옷이라고 해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옷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옷은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없어요? 옷. 뜻이 있어? 없어? 옷은? 어? 옷이 있어요? 없어? 실질적인 뜻. 옷이 뭡니까? 옷. 뭘 옷으로라고 합니까? 옷. 그렇지,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을 옷이라고 하잖아.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겉옷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연음 중에서 어떤 거? 실질 형태소와 결합하게 되는 그러한 연음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규칙은 바로 뭐다? 바로 미음. 그렇죠? 미음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옷이를 보도록 합시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 더하기 이라고 하는 조사, 형식역대소가 합쳐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받침 시읒이 그대로 올라가서 옷이 에서 연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연음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규정은 바로 디귿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끝에다가 을이라고 하는 역시 조사가 붙은 경우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끝을이라고 해서 티귿이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도 디귿이 적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 솥이 같은 경우는 어때? 바로 솥에다가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은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얘를 발음해보면 어떻게 된다? 소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경우는 국외음화가 일어났고, 그러면 국외음화에 관련된 규정은 바로 뭐다? 비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2번은 뭡니까? 디귿, 비읍. 맞죠? 1번은 아까 틀렸죠. 그죠? 1번은 미음, 디귿인데 기읍, 미음이라고 됐으니까 이건 기읍이 아니라 디귿이 와야 돼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럼 3번도 역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노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노타에 아가 붙는 건데 이 경우는 발음을 하면 노아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차이가 생겼습니까? 어떤 차이가 생겼어요? 어떤 차이가 생겼습니까? 두 개. 어떤 차이가 생겼어? 어? 그치. 히읗이 지금 탈락된 거예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꾸 발음 얘기를 해보고 이래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뭘 잘못하는지 똑바로 하는지 알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히읗 탈락이니까 히읗 탈락과 관련된 규정은 바로 뭐다? 그렇죠? 히읗 탈락과 관련된 규정은 니은 두 번째 규정이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달기 같은 경우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닭이라고 하는 낱말과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죠. 자, 그래서 얘를 발음을 하면 어떻게? 달기. 바로 격받침에 이제 그 뭡니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니까 요 경우는 연음 법칙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리을의 규정이 맞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3번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집 앞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집도 실질적인 뜻이 있고,
앞도 실질적인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 앞이 무슨 뜻이야? 앞. 너의 앞쪽이잖아. 그렇지? 실질적인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대표음이 올라가는데 사실 비읍은 자기가 대표음이 비읍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자, 이 뒤에 보면은 이제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봐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는 법칙, 그 중에서도 뭡니까? 미음. 실제 형태소가 오는 경우로 봐도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기읍, or, 미음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뭐더라? 부억해. 자, 부억에다가 에라고 하는 역시 조사가 붙었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발음을 하면 부억해. 키읔이 그대로 올라가는 연음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제 형태소가 와야 되는 건데, 그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가 이미 틀렸어요. 그렇지? 여기서는 부억해. 요것도 근데 틀렸어. 닭이가 아니라 달기. 요렇게 발음을 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 요것도 틀렸네. 소시가 아니라 소치. 요렇게 돼야 되네. 그쵸? 그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연음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떤 것들? 바로 디귿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틀렸다? 기읍, 미음이 아니라 기읍, 디귿. 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히려. 그치? 자, 그 다음 아라하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알타. 여기에 아가 붙은 건데, 자, 그래서 이거는 아가 되고, 발음을 하면 먼저 아가 되면서 여기서 히읗이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라라고 되면서 연음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히읗이 탈락되는 니은이 해당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음 중에서도 이제 바로 뭐다? 저기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니은 또는 디귿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빛이 같은 경우는 어때? 빛이라고 하는 명사에 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게 됐죠. 그래서 얘가 빛이가 되고 발음을 하면 빛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연음만 지금 일어났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규정은 디귿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발음도 얘가 맞는 거고 니은 디귿도 여기에 맞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맞는 것은 5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함정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두 개가 걸쳐가지고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음 부분도 옳은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조심을 하면은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두음 법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음 법칙에서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솔직히 말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시험에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 이제 4번은 크게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냉채에 의해 한자음이 랭채일 때 북한에서는 냉채라고 발음을 하겠군. 자, 요거는 틀립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4번은 그냥 넘어갈까? 왜냐면은 북한 발음도 여러분들 시험 보면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북한 발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북한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음운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아요. 두음 법칙 같은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오히려 랭채라고 발음을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냉채라고 발음을 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학생의 본래 한자음이 여학생일 때 북한에서는 려학생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려학생 원래대로 표기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남한에서 라디오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리을 뒤에 이가 오지 않기 때문이겠뿐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뭐기 때문에 두음 법칙은 요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음 법칙은 남한에서는 한자어에만 적용을 합니다. 근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외래어잖아요. 그렇죠? 영어에서 온 외래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외래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어에서 온 라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라면도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되죠. 그렇죠? 자, 60의 본래 한자음이 60일 때 남한에서는 60의 과정을 거쳐서 60으로 발음이 되겠군. 일단 60으로 발음되는 건 맞기는 하거든요. 세모 쳐놔봅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락원의 본래 한자음이 락원일 때 남한에서는 락원으로 하더라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락원으로 적어야겠군. 우리나라에서 두음 법칙은 표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락원이 아니라 적을 때도 락원으로 적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오직 4번밖에 없겠네요. 이해가 되죠? 근데 요거는 그렇게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5번도 그러면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6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1은 표준 발음법 규정 중 일부이고 보기 2는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발음의 예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6항의 내용은 그렇죠? 자, 소리의 길이 즉 장음의 발음에 대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장음에 대한 규정을 보게 되면 장음은 그쵸, 바로 어절의 첫 음절 모음에서 실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음절 모음에서만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둘째 이하의 음절에서는 긴 소리로 발음되는 낱말이라고 하더라도 장음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 요거를 길게 발음하면 바로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눈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말과 합쳐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눈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눈이 여전히 첫 번째 음절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긴 소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눈사람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둘째 이하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방눈. 자, 요렇게 해버리면 뭡니까? 눈이 둘째 이하로 와버렸잖아요. 세 번째로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긴 소리로 발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발음을 적으면 한방눈 하고 짧게 요렇게 소리가 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6항의 내용이 바로 이 소리의 길이 장음 발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근데 계속 봅시다. 영어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 소리로 발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어는 이제 음절의 어간이 하나밖에 안 돼.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싸움에서 지다 할 때 그 지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지에다가 어가 붙어가지고 합쳐져서 저가 되잖아, 그렇지? 싸움에 져서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바로 뭐다? 긴 소리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싸움에서 지다 여기에 어가 붙어가지고 지어가 저가 되면 얘는 어떻게? 저라고 길게 발음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게 한 글자짜리 음절이어야 돼요. 용언의 어간이. 알겠습니까? 한 음절로 이루어진 용언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합시다. 제 취향.
자, 긴 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를 보면 자,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이때는 뒤로도 짧게 발음한다는 거죠. 그 다음 용언의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피동은 이희리기, 사동은 이희리기, 우구추 얘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차피 또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이 사동, 피동 관련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문법 요소가 배우거든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눈보라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눈보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눈이 장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눈과 보라가 합쳐져 가지고 눈보라가 되었고 여기에서 여전히 눈이 첫 번째 음절에 있으니까 얘는 눈, 보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보다 같은 경우, 그치? 보다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단음절에 이제 아나 어가 합쳐져 가지고 한 음절로 변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다시 긴 소리로 발음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보다 같은 경우는 보에다가 아가 합쳐져서 과가 되면 얘는 길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신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는 이제 단음절로 이루어진 어간인데 역시 바로 뭐다? 여기에 자, 7항의 밑에 보면 용언 단음절인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해 버리면 이때는 짧게 발음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따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신에다가 어가 붙으면은 얘는 신어 이렇게 되고 이 경우는 짧게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과는 길게 발음하겠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과. 그렇지? 자, 그 다음 첫눈에 눈은 길게 발음해야 되겠군. 맞아요? 틀려요? 그치? 왜? 아무리 긴 발음이라도 둘째 이하의 음절을 그려면 짧게 발음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얘는 그래서 이미 2번에서 틀려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3번. 눈송이의 눈은 길게 발음해야 되겠고. 그렇죠? 왜? 여전히 첫 음절에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 신어서의 신은 짧게 발음해야 되겠고. 그렇죠? 왜? 이게 아무리 긴다고 하더라도 모음으로 시작되는 뭡니까? 어미랑 결합하면 짧게 발음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 신겨서의 신은 짧게 발음해야 되겠군. 그렇죠? 왜? 신기다. 신다가 신기다가 돼서 이거는 사동의 표현이 된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기다는 얘는 신따에 기 사동 전미사가 붙고 그 다음에 어서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보면 피동과 사동의 전미사가 붙으면 짧게 발음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올 확률이 조금 적기는 해요. 얘는 변동보다는 이제 의문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도 방심하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고등학교 과정은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 문제는 모의고사 수능형으로 나옵니다. 이것보다는 쉽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그 고1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법 문제 중에 의문과 의문 변동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그 정도 난이도로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7번보다 합시다. 자, 보기의 표준 발음법 규정을 활용하여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이라는 거죠. 자, 10항 겹받침 기역시읒 니은지읒 리을비읍 리을시읒 리을티귿 비읍시읒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한다. 즉 겹받침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자, 다만 밥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너는 널쭉하다, 넋둥글다 같은 경우에만 넙으로 발음한다. 11항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말음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즉, 이 7번 문제의 제시, 보기에서 제시된 것은 바로 뭐다? 전부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넓다와 넙죽하다에서 리을 비읍의 발음은 서로 다른가요? 자, 넓다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발음이 넓다죠. 그쵸? 넓다는, 자, 1번의 경우, 자, 얘는 발음이 넓답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위에 있었던 뭡니까? 첫 번째 조항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뭡니까? 넙죽하다는 발음을 하게 되면 넙죽하다. 비읍으로 발음이 나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다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 그치? 얘는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조항에 이거 뭡니까? 예외 규정도 다 나와 있었으니까. 그쵸? 자, 그럼 2번. 안고에서 니은지읒은 니은으로 발음하는 것이 옳은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니은으로 발음하는 게 맞죠? 그죠? 안고. 그치? 왜? 첫 번째 조항에 뭡니까? 니은지읒은 첫 소리인 니은으로 발음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쵸? 자, 3번. 닭다의 표준 발음이 닭다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자, 이거는 위에 있는 조항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 눈치를 봐요? 그치? 없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알겠죠? 왜? 자, 우리가 받침에 있는 쌍자음은 한 개의 자음으로 취급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쌍기역 같은 경우는 대표음이 기역이죠. 그죠? 그다음 받침에 쓰이는 그 다음 쌍자음은 쌍시옷이 있죠. 쌍시옷 같은 경우도 대표음이 디귿입니다. 그죠? 그 외에는 쌍자음은 뭐다? 받침에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는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음절 끝소리 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내용의 조항으로는 음절 끝소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4번. 맑게의 말은 막으로 발음하나요? 아니면 말로 발음하나요? 뭘로 발음합니까? 그렇지, 얘는 맑게 요렇게 발음하는 게 올바른 발음입니다. 그렇죠? 왜? 제일 마지막 예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용언의 어간 끝소리 리을 기역은 뭡니까?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리을이 원래는 막다가 맞지만, 그렇죠?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으니까 이 경우는 맑게가 맞겠죠. 그렇죠? 자, 5번. 강아지가 네 발을 핥고 지나갔다 해서 할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가요? 자, 리을 티귿은 대표음이 뭐다? 리을 티귿은 리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발음을 하면 핥고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알겠습니까? 얘는 바로 뭐다? 제일 첫 번째 조항의 그 뭡니까? 경우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음절 끝소리 규칙을 설명한 내용이 필요한 거지, 얘는 자음군 단순화의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8번. 자, 보기 1의 표준 발음법 규정을 참고하여 보기 2의 물음에 바르게 답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제17항을 보게 되면, 자, 받침 디귿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어 결합하는 경우에는 지읒 치읒으로 바꾸어서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붙임을 보면 디귿 뒤에 전미사 히가 결합돼서 t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문을 닫다, 여기에 히가 붙어가지고 닫히다가 되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먼저 닫히다가 되면서 여기서는 뭡니까? 그 거센 소리 대기.
즉 자음 축약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티극시 이랑 만나가지고 치읓으로 바뀌어서 다치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붙임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17항 같은 경우는 바로 뭘 설명했다? 국의 음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29항을 봅시다. 자, 합성어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정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 유인 경우에는 니은음을 첨가하여 니냐, 녀뇨, 유로 발음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29항에서 얘기하는 거는 니은 첨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기 1을 보도록 합시다. 자, 바르게 답한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기읍. 자, 바디랑,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발음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밭이라고 하는 명사 더하기 이랑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형태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명사 더하기 명사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밭이랑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사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밭을 갈아보면 이제 밭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에 식물을 심었을 때 뿌리를 이렇게 최대한 깊이 있게 뿌리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이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랑이라고 하는 게 명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이 경우는, 자,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명사 더하기 명사라서 밭이랑이 되는 경우는 요게 실질 형태소가 되잖아요. 그쵸?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일어납니다.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밭이랑이라고 해서 여기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다? 밭니랑이라고 해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죠. 왜? 앞에 있는 어근의 끝이 자음이고 뒤에 뭡니까? 붙은 실질 형태소가 이야, 여요, 유인 경우에는 니은을 첨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디귿이 니은과 만났으니까 어떻게? 비음화가 일어나서 밭니랑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밭이랑 같은 경우는 명사 더하기 조사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나열할 때, 그치? 나는 뭐 과자랑 음료수랑 빵이랑 이런 걸 샀다 할 때 이때 말하는 이랑이 조사거든요. 이거는 연결을 해주는 의미의 조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와, 과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랑이 일종의 연결, 나열의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조사가 됐을 때는 자, 이때 이랑은 이거는 형식 형태소가 되죠. 조사니까. 그쵸? 그치? 조사는 형식 형태소잖아. 뜻이 없잖아. 그쵸? 그죠?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발음을 하면 어떻게? 밭이랑이라고 해서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기가 정말 좋아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요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요거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형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왜 밭이랑에는
옥수수와 그 토마토를 심었다 해서 밭이랑을 밭이랑이 아닌 밭이랑으로 발음하는 것과 같이 니은음이 첨가되어야 하는 걸까요? 라고 했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제시된 밭이랑은 바로 둘 중에 첫 번째 요거와 해당된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내용을 봅시다. 그러면 얼마 전 답은 뭐다? 자, 기역에서 이랑이 조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이거는 밑에 거잖아. 이 1번 설명은 밑에 거잖아. 그치? 이게 단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명사 더하기 이랑이 명사여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다? 이랑이 조사가 아니라 명사에 속한다라고 해야 오히려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이해가 안 됩니까? 어?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면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이해가 안 됩니까? 자, 이걸 한번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문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랑에 들꽃이 피었다. 자, 요런 문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나는 밭이랑 논이랑 많이 소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똑같이 밭 더하기 이랑이라고 하는 낱말이 두 개가 동시에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이 밭이랑은 바로 뭡니까? 밭과 그렇죠? 이랑이라고 하는 명사가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이랑은 바로 뭐다?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국외음화의 규정이 바로 뭐다? 종성, 디귿, 티귿이 그렇죠? 그 다음 형식, 형태소인 이를 만나 지읒, 치읒으로 발음되는 게 바로 국외음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핵심적으로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형식, 형태소인 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실질 형태소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기역에서 이랑이 조사에 속한다 해버리면 바로 뭡니까? 요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 알겠지? 이거는 바로 밭 더하기 그렇죠? 명사에다가 이랑이라고 하는 조사가 합쳐진 거죠. 나열의 의미를 가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조사는 바로 뭐다?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설명처럼 역시 조사에 속한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어때? 국외음화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발생을 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조사라고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그렇죠? 계속 안 되면 계속 질문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게 설명을 하는 게 쌤님이 하는 일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쌤님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었으면은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알겠죠? 10번이고 20번이고 같은 것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질문하세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을 봅시다. 기역에서 밭이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자, 전미사의 모음이라고 해버리면 이것도 역시 무슨 뜻이다? 형식, 형태소라는 뜻이 돼버리고 그렇죠? 형식, 형태소인 이랑 만나면 뭐가 일어나 버린다? 디귿, 티귿이 형식, 형태소인 이를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 그렇죠?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야 되죠.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국외음화가 일어나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이 질문은 바로 뭐다? 바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쵸? 니은 첨가가 일어난 이유를 물은 거잖아. 그쵸? 이해가 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도 형식 형태소가 붙으면은 기억 1번, 2번 둘 다 구개음화가 일어나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자, 3번. 기억의 밭이 티귿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했어? 이라는 시작이 자음으로 시작해? 자, 가장 원론적인 질문.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있다 없다? 초성의 이응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을 한 거죠. 그렇지? 자, 그다음 기억의 티귿이 결국 티귿 그대로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돼요? 여기서 연음 법칙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연음도 어때?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연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4번도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5번을 봅시다. 기억이 합성어인데 앞단의 끝이 자음이고 뒷단의 첫 음절이 이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바로 어근 더하기 어근. 이 말은 이꼴 실질 형태소 더하기 실질 형태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설명은 5번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명사라고 하는 건 바로 실질적인 뜻이 있는 낱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개음화가 아니라 니은 첨가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것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꼬진 않더라도.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주어준 다음에 각각의 이 부분에 밑줄 친 다음에 올바른 발음을 고르시오 같은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꼭 주의를 해줘야 돼요. 시험에도 실제로 선생님이 거의 20년 가까이 아직 가르치지만 의문의 변동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꼭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디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9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오늘 완전히 날씨가 완전 봄 날씨네요. 그죠? 자, 9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적용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네요. 그렇죠? 자, 제8항을 봅시다. 받침 소리로는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자, 여기서는 바로 음절, 끝소리, 규칙. 그렇죠? 바로 8항이 적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제9항. 받침 쌍기역, 키역, 시어, 쌍시어, 지읒, 치읒, 티귿.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기읍, 디귿, 비읍으로 발음한다.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음절,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9항인데 9항의 내용은 바로 뭐다? 대표음. 그렇죠? 대표음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0항. 겹받침 기역, 시읒. 자, 요건 아까 했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10항은 바로 뭐다? 자음군, 단순화. 그렇죠? 이게 10항이죠.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적어봅시다. 음절 끝소리 규칙은 바로 뭐다? 7개 자음만 발음이 된다는 것이고 9항의 내용은 바로 대표음 관련 내용이라는 거죠. 10항은 바로 뭐다? 겹받침 중 앞에 거만 발음이 되는 경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조금만 이제 그 센스가 있으면 알겠습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가 나올지가 이미 여기서 살짝 보입니다. 알겠죠? 바로 지금 10항에서 뭐가 제시가 안 돼 있다? 뭐가 제시가 안 돼 있다? 예외가 제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치? 그렇죠? 원래 10항에 예외가 뭐가 있어? 그렇죠? 뭡니까?
밥 같은 경우는 다만 밥은 뭡니까? 자음 앞에서 무조건 밥으로 발음하고 그죠? 널은 뭡니까? 다음 두 가지 경우 넙둥글다, 넙죽하다만 뭡니까? 넙으로 발음한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지금 사라져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는 바로 뭐다? 예외 조항을 이용한 보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11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겹받침 리을 기읍 리을 기읍. 자, 이거는 바로 뭐다? 뒤에 거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자음군 단순화를 제시를 했는데, 자, 여기 11항의 내용은 바로 뭐다? 겹받침 중 뒤에 거가 발음이 되는 것을 예를 들어놨는데, 자, 근데 여기는 봐봐.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은 리을 기읍은 기읍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라고 이 경우는 예외를 제시를 해버렸죠. 그렇죠? 10항하고 11항의 차이는 뭐다? 예외가 제시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큰 차이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23항을 보도록 합시다. 받침 기읍,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읍, 디귿, 비읍, 시읍,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자, 여기서는 바로 된소리 내기. 저 경음화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경음화. 이거는 23항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종성, 기읍, 디귿, 비읍 뒤에 일어나는 된소리 내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건 한번 골라봅시다. 그렇죠? 자, 보기를 봅시다. 자, 닭다는 제9항과 23항을 적용해서 닭다로 발음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발음이 맞는지부터 한번 봐야 돼요. 그렇죠? 닭다 발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닭다 이 발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얘의 발음이 이거다. 맞아요? 틀려요? 일단 이거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발음이 맞을까? 틀릴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닭다. 그치, 얘는 발음이 맞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런 문제를 여러분들 쉽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약간 꼼수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발음부터 먼저 확인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일단 요 닭다라는 그 발음은 맞죠? 그쵸? 2번도 봅시다. 꽃길. 자, 발음이 꽃길 발음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꽃길. 맞죠? 그쵸? 얘도 발음이 지금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3번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치, 맞죠? 그쵸? 자, 4번 읍고. 그쵸? 이것도 발음이 맞죠? 그죠? 5번 흑과. 흑과입니까? 흑과입니까? 어? 그치, 흑과지. 벌써 이게 틀렸네. 다 5번이네. 그치? 이해가 됩니까? 알겠죠? 1차적으로 이걸로 판단하세요. 근데 물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게 되면 이렇게 내용을 꼬우거든요. 그래서 발음은 맞되 요 적용하는 걸 틀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고1 과정은 그렇게까지 딥하게 잘 안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제시된 낱말과 얘 발음이 맞는지를 보면 되는데 흑과 같은 경우는 발음이 틀린 이유는 바로 뭐다? 여기서 흑과는 바로 뭡니까? 흑이라고 하는 명사 여기에 과라고 하는 조사가 붙은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뭡니까? 요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그치? 자, 여기서 예외가 바로 뭐야? 용언의 어간 끝소리. 리을 기읍이 기읍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리을로 발음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여기서 흑은 명사니까 바로 뭡니까? 어간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을 한다, 안 한다? 명사니까 어간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을 한다, 안 한다? 명사에는 어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명사는? 없잖아, 그치? 용언만 해당, 동사, 형용사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용언이라고, 어간이라고 하는 말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니까 바로 뭐야? 대표음이 그냥 흑 이렇게 되고, 그쵸? 여기에 과가 합쳐졌으니까 기읍 때문에 기읍이 쌍기읍으로 발음돼서 발음을 하면 흑과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 경우는 지금 뭐가 들어간다? 규칙이 바로 제11항의 규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24망 된소리 대기가 들어가서 요 두 개가 적용을 받는 거죠. 설명은 요거까지는 맞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외를 잘못 적용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도 실제적인 문제로 보니까 조금만 낫죠? 그렇죠? 자, 10번은 한글 맞춤법이니까 요거는 풀지 맙시다. 그죠? 한글 맞춤법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아니니까. 자, 11번을 보자 합시다. 11번. 자, 11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 서술한 내용의 일부이다. 보기, 기읍부터 비읍을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걸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보면 자, 사이소리 현상이란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 명사를 이룰 때 그 사이에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이루는 말이다라는 거죠. 자, 기읍부터 비읍은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 나무와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발음이 나무까지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자, 나무라고 하는 고유어와 가지라고 하는 고유어가 합쳐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발음이 어떻게? 사람들이 나무까지. 그렇죠? 합성이 일어난 부분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뭐다? 합성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는 첨가의 된소리 대기,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걸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적을 때 시옷을 집어넣어서 나무가지라고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원래대로 나무가지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받침으로 쓴 시옷까지 발음해가지고 나무까지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는 둘 다 복수 표준어로서 올바른 발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표기로 따지면은 사이시오 현상이지만 발음으로 따지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이소리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 니은을 봅시다. 코와 날이 합쳐졌는데 콧날이 되죠. 그렇죠? 즉 이거는 바로 뭐다? 니은이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깨와 잎이 합쳐졌는데 발음하니까 어떻게? 깻잎. 뭐가 지금 첨가가 됐습니까? 니은이 몇 번? 몇 번? 니은이 자신있게 얘기하고 명어처 이거랑 비교하면 돼요. 그치? 두 개가 들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바로 뭐다? 니은 첨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자, 기읍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된소리 대기. 첨가의 된소리 대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자, 그리고 지금 기역부터 디귿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고유어가 합쳐진 경우에 일어나는 사이소리 현상, 사이시오 현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봅시다. 기라고 하는 순우리말과 고유어와 병이라고 하는 한자말이 합쳐졌는데 역시 이것도 똑같이 귀병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시옷을 집어넣어서 귀병이라고 썼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대로 귀병이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귀병이라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는 둘 다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된소리 대기. 첨가의 된소리 대기다. 사이소리 현상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뒤후자에 날짜가 합쳐질 때 발음이 훗날이 됐죠. 그쵸? 그쵸? 뭐가 첨가됐습니까? 그치. 역시 여기서도 뭐다? 니은이 첨가가 되었죠. 그죠? 그 다음
예사라고 하는 한자말과 일이라고 하는 고유어가 합쳐졌는데 발음을 하니까 예산일이 됐네요. 뭐가 첨가가 됐습니까? 뭐가 첨가가 됐어요? 비교해보면 니은이 몇 번? 2번. 그렇죠. 이거는 니은 첨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리을부터 비읍까지는 바로 뭐다?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인 경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서 제시된 예문들은 바로 뭐다? 바로 한글 맞춤법. 표기로 따지면 한글 맞춤법에 해당하는 사이시옷 현상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선생님이 수업 때도 얘기했잖아요. 사이시옷 현상은 표기법에 관련된 용어고, 그쵸? 실제로 발음할 때는 각각이 전부 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발음상으로는 서로 다르게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거를 지금 뭡니까? 제시해 놓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걸 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봅시다. 자, 기읍부터 디귿으로 모아 사이소리 현상은 순 우리말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기읍부터 디귿은 전부 다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읍부터 디귿만 보면 얘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여기서 기읍부터 디귿을 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기읍부터 디귿은 전부 다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로 이루어진 낱말들이니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기읍과 리을로 보아서 둘 다 이건 된소리 대기였죠. 그렇죠?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 뒷말의 첫 소리가 거센 소리로 난다? 무슨 소리로 났습니까? 낱말과 낱말이 만나서 뒷소리가 첫소리가 뭘로 나는 거야? 선생님 무슨 소리 대기라고 했습니까? 된소리 대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거센 소리가 아니라 된소리로 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3번 봅시다. 니은과 미음으로 보아서, 그렇죠? 니은, 미음은 둘 다 니은 첨가잖아. 그렇지? 자,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 뒷말의 첫소리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역시 맞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디귿과 비읍으로 보아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고 말할 수 있겠군.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 되죠. 그렇죠? 자, 리을부터 비읍으로 모아 사이소리 현상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군. 맞는 말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고1 과정에서 솔직히 이렇게 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는 예문이 뭔지 압니까? 선지가 요게나 이거 진짜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6번. 그치? 자, 요 선지도 무조건 틀린 거로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야. 어떤 식으로 선지가 나오냐면은, 자, 기읍과, 그쵸? 리을을, 그치? 리을로 보아. 그치? 곡간, 택간, 숫자, 횟수, 작간, 그쵸? 새빵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군. 이런 선지가 잘 나와요. 근데 이 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왜 틀렸을까? 고등학교 1학년은 요거 예외가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틀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중에 보통 학교에서는 한 개를 가지고 나올 거예요.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때 쓰라고 일부러 선생님 6가지를 다 얘기해 준 겁니다. 알겠죠? 이 6가지 얘는 바로 두 글자의 한자어로서 바로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앞에서 제시된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는 사이시옷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고, 이 사이시옷은 바로 뭐다? 전부 다 뭡니까?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내지는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경우만 예를 들어 놓은 거 알겠죠? 근데 이 사이소리 현상의 세 번째 예외로서 다음 두 글자의 한자어 이 6개는 예외적으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지만 예외로 인정한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걸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모의고사에 정말 많이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보기에다가 그쵸? 사이시옷이라고 해가지고 사이시옷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우리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인 경우 방금 했었던 세 가지 그쵸? 그 다음에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가 돼가지고 사이시옷 시옷이 일어나는 경우 세 가지 여기까지만 딱 그 보기에다 제시해 주는 거야 그치? 지금 여기도 제시가 안 된 게 바로 뭐다? 예외인 한자어 6가지 6개가 제시가 안 된 거야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규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낱말을 고르시오라고 해가지고 1번 뭐 나뭇잎 2번 뭐 제삿날 3번 그치 그러니까 이거 예외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3번에 뭡니까? 귓병 4번에 그 뭡니까? 착간 5번에 가웬일 이렇게 하면 답은 몇 번이 된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보기에서는 예외를 제시 안 했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는 4번은 보기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몇 번을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에서 나오기가 제일 좋은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표기와도 관련이 되고 발음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고사에도 나올 수 있고 2학기 중간고사에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글 맞춤법은 2학기 중간고사에 나오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꼭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거 사이소리 현상, 특히 사이시옷 현상 같은 경우 예외인 6가지 같은 경우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서 간니랑하고 사이소리 현상에 관련된 문제만 제대로 알아도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를 참고하여 나의 기읍부터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요거는 풀지 맙시다. 변소리 대기를 한글 맞춤법 문제니까 13번도 마찬가지고. 자, 14번으로 바로 갑시다. 그렇죠? 자, 14번. 자, 보기의 기읍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기읍을 보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 유인 경우에는 니은음을 첨가해서 니냐, 여뇨, 유로 발음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읍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니은 첨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니은을 보면 지금 붙임에 붙어 있어요. 붙임 이름 바로 뭐다?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 소리는 리을로 발음한다라는 거죠. 즉, 니은에서 얘기하는 거는 니은 첨가가 일어난 다음에 뭐가? 융하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불과 여우가 합쳐지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적을 때는 불, 여우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불 먼저 여우가 돼서 여기서 니은이 첨가가 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이 니은이 리을로 발음이 돼서 불여우 이렇게 유마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지금 부침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제30항 디귿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30항에서는 바로 뭐다? 자, 사이시옷이 뭡니까? 붙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첫 번째, 기읍, 디귿, 비읍, 시읍,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는 거죠. 자, 앞에 있었던 바로 뭐다? 디귿에서는
사이시옷 현상. 그 중에서도 발음으로 따지면 된소리 되기. 첨가의 된소리 되기를 지금 설명하는 게 바로 30항의 제1번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자, 사이시옷 뒤에 니은, 니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뭐다? 사이시옷 현상 중에서 바로 뭐다?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다. 아까 다 했었던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 다 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미음을 보게 되면 자, 사이시옷 뒤에 이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니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자, 미음에서 제시된 거는 바로 뭐다? 사이시옷 현상 중에서 니은, 니은 첨가에 해당되는 내용이더라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죠. 그렇지?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두면은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 참 여러분들이 많은 걸 실수할 만한 거를 잘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금니와 틀니의 경우는 막닐과 달리 니은음 첨가가 표기에 반영된 예라고 볼 수 있겠군.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 틀릴까? 결론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얘는 왜 틀렸냐면 알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니는 한자어이고 원래 발음이 니입니다. 알겠습니까? 두음 법칙에서 앞에 오게 되면 우리가 이빨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럴 때는 두음 법칙 때문에 이가 되는 거지 원래 발음은 니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 할 때도 녀라고 해요. 원래는 이 글자가 뭡니까? 여자 녀자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앞에 오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자라고 읽고 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뒤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남녀 이렇게 되잖아. 그치? 즉 얘도 똑같은 애인 거야. 원래는 이빨을 나타낼 때 한자만은 원래 발음이 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니를 원래 두음 법칙이 둘째 이하의 음절에 왔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가지고 원래 발음인 니로 표기를 하는 거지 얘는 니은이 첨가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막닐은 어때? 막닐은 막이라고 하는 말과 일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졌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막, 닐 여기서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막닐이라고 해서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1번이 돼요. 이거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빨을 나타내는 한자말의 원래 발음이 니라는 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오면은 두음 법칙 때문에 이가 되는 거지 원래는 니다라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14번에 5번이 나왔어요. 5번이라고 답이 되어 있다고? 답지가 그럼 잘못된 건데? 아, 이건 답지가 잘못됐습니다. 1번도 틀렸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빨 같은 경우에는 두음 법칙 때문에 되는 거고 이게 뭡니까? 니은 첨가는 참고로 한 가지 얘기해주면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니은 첨가는 사이시옷 현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은 첨가는 절대 표기에 반영이 안 됩니다.
첨가는 표기에 반영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을 봅시다. 설익다는 파생의 과정에서 니은 소리가 첨가된 뒤 유마가 되면서 설익다로 발음된 것이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응? 그렇죠. 이거는 설이라고 하는 접사가 먼저 붙은 거예요. 얘는 접사예요. 그러니까 설이라고 하는 게 뭐야? 완전하지 않은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다? 있다라고 하는 뭡니까? 동사가 합쳐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발음을 하니까 어떻게? 설익다.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설익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유마, 그 다음에 따는 집중하진 않긴 하지만 어쨌든 경우마,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기읍 받침 때문에. 그렇죠? 자, 디귿. 빨랫돌과 깃발은 원칙적으로는 빨랫돌, 깃발이 아닌 빨랫돌, 깃발로 발음해야 된다. 그렇죠? 원래는 이것이 올바른 발음인데 이걸 표기하기 위해서 시옷을 적었더니 시옷도 발음을 해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인정해 준 거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사이시옷이 니은으로 발음되는 추가적인 예로는 아랫니, 혼잣말을 들 수가 있겠군. 맞습니까? 틀립니까? 얘도 보면 아랫니, 그쵸? 그 다음에 혼잣말 이렇게 발음되잖아요. 그렇죠? 얘도 맞는 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5번 봅시다. 나무 플러스 잎, 깨 더하기 잎에 삽입된 사이시옷은 실제 발음되는 소리를 표기에 반영, 이거는 틀렸네요. 확실히. 그치? 실제 발음되는 소리를 표기에 반영한 것이 아니죠. 왜? 나무 더하기 잎의 경우는 발음을 하면 나뭇잎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죠. 역시 마찬가지 깨와 잎이 합쳐지면 이거는 깻잎. 그리고 역시 니은 첨가가 되죠. 그럼 이거는 답은 1번하고 5번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그래도 조금 실제 문제에 적용해가지고 보니까 조금 더 낫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거를 할 수 있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솔직히 말해서 의문변동은 정말 껌이 될 겁니다. 정말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진짜 빨리 풀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항상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너무 쉽게 풀린다고 방심하지 말고 그래도 한 번 더 정도는 너무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은 한 번 더 검토 정도는 해주는 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1, 2, 3번 중에 답이 있다고 4, 5번 안 읽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4, 5번까지 그래도 1번은 봐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주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기는 해요. 알겠죠? 첫 번째는 선생님이 내일 저녁쯤에 이제 아마 모의고사를 이제 푸는 방법, 국어 영역 모의고사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가 같은 걸 좀 간략하게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아마 월요일쯤이나 이제 전부 다 공지가 갈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용해가지고 그걸 아마 시간이 1시간 반? 좀 길면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아마 한번 보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뭐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더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할 거니까 아마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딱 대비할 때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영상을 보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좀 얘기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얘기가 있어요. 알겠죠?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애에 대해 소식을 지금 최근에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선생님한테 한 5년 전 코로나 이제 막 터질 때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알겠죠? 근데 얘가 휘문고 학생이야. 휘문고 강남 대치동에 휘문고 다녔던 애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가 완전 꼴통이야. 어느 정도 꼴통이냐면 학교를 안 나가.
알겠습니까? 학교를 1교시 마치고 바로 짐 싸가지고 나와가지고 PC방 가는 그런 애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동안 그랬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성적이 낮은 게 아니라 아예 점수가 없는 애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쯤 그때가 이제 그 2020년 정도였고 그때 이제 코로나 막 터졌을 때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었던 그런 애였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자기가 위기감을 느꼈는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알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국어가 9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려놨었어요. 선생님하고 공부해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첫해 수능에 이제 처음 시험을 보고 하니까 떨려가지고 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재수를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조금 더 잘 봐가지고 알겠지? 물론 국어를 제일 못 보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국어가 안 하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재수하는 과정에서 약간 수학이나 이쪽을 좀 더 이과니까 그 집중을 하는 바람에 수학이나 이쪽을 좀 더 점수를 받고 한다고 국어를 조금 등한시해버리니까 점수가 좀 떨어져가지고 얘가 재수를 했을 때 그 경희대를 갔어요. 알겠습니까? 경희대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서울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인수도권 정도? 그렇죠. 약간 인서울의 끝자락 되는 그 정도 되는 학교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이게 그 경희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반수를 했나봐. 열심히 좀 공부를 했나봐. 그때 정신 차리고 알겠죠? 그래가지고 충격적인 소식에 이번에 연대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세대. 알겠습니까? 걔 친구들도 걔가 항상 이런데요. 그 얘기를 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안 했던 애도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솔직한 말로 지금 당장 여러분들 급한 거는 내신, 중간고사도 아니고 그렇죠? 중간고사 우리 수업한 내용만이라도 달달달달 복습하고 그거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걔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걔는 2번이나 재수를 한 다음에 연대 갔지만 여러분들은 재수 없이 연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지 지금부터 벌써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정도에도 지금 연대를 가는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벌써부터 포기하지 말고 자꾸 하려고 해야 되고 일단 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보통 처음으로 공부 시작하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일단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지금은 눈앞에 있는 중간고사만 열심히 보고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하고 의문의 변동 다 배웠고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도 복습 철저히 하고 이런 거 준비를 하면은 나중에 훨씬 편해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유념하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의문 관련된 문제인데 얘는 의문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의문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이것도 다 포함이 된 문제니까 한번 요것도 과제로 풀어오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습니까? 다들 수고했습니다.